네, 안녕하십니까. 대장간입니다. 오늘은 오토바이 핸들의 파지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 UHR 125 시승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그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. 관찰력이 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 손가락이 왜 항상 이 브레이크 레버에 올려져 있냐,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. 그 질문 주신 분은 이렇게 핸들을 잡고 필요할 때마다 손가락을 펴서 이 레버를 작동을 시켰다고 합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요거를 따라 해보는데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. 오토바이 핸들의 이 파지법은 정답은 없어요. 본인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자세로 사용하면 돼요. 그러니까 어거지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제 그 레저용이나 뭐 출퇴근용 이런 분들이 아니고 주로 이제 영업을 뛰는 분들은 참고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. 제가 운행 중에도 항상 이제 레버가 손가락에 걸쳐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게 고정이 됐는지 우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처음 타게 된 거는 이제 80년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짜장면집을 가면 쉽게 오토바이를 탈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바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좀 유치하고 웃긴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놀던 저희 친구들끼리는 저놈 좀 타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. 뭐냐면 그 왼손은 철가방을 들고 오른손은 핸들을 잡고 이렇게 운행을 해야 이제 저놈 좀 오토바이 탈 줄 아네 이런 소리를 좀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코너 돌 때 불꽃이 튀어야 돼요. 누워서 불꽃이 좀 튀면 이제 저놈 좀 오토바이 탈 줄 아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인정을 안 해줬다. 그 행여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왼손에 이 철가방을 들고 오른손 한 손으로 오토바이 타는 게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어요. 저도 이걸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이렇게 타긴 했는데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알바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. 짜장면집에서 배달하신 분들은 요게 뭔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. 요 정도는 타줘야 인정을 해줬다. 자, 그리고 이제 90년대에는 이제 제가 이제 주경남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탔던 오토바이가 이놈과 이놈 뭐 CB400까지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똥찜이라 그랬는데 이 원단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. 이 리어 쇼바를 이렇게 더블로 했어요. 워낙 무거운 걸 많이 싣고 다니니까 이 쇼바 뒤에 이 쇼바 하나로는 감당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 VS도 여기 이제 더블로 쇼바를 하나 더 대가지고 개조해서 그런 원단도 실어 나르고 사과 박스도 막 두세 개 실어가지고 나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 당시에는 뭐 ABS도 없고 뭐 핸들 열선 이런 것도 없고 뭐 윈드실드 이런 것도 없어요.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고 지도를 다 들고 다녔어요. 지금이야 뭐 스쿠터로 이제 배달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이 매뉴얼 오토바이로 했기 때문에 클러치 레버 조작을 상당히 많이 해요. 그래서 피로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손 모양이 이렇게 이제 고정이 돼 버린 거예요. 저는 손이 이렇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잡으면 더 어색해서 운전이 더 안 돼요. 이게 이제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특히 이제 배달이나 영업용 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아요. 그 핸들을 잡게 되면 이제 어깨에도 좀 힘이 들어가고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손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이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가요. 그럼 좀 피로도가 많이 올라와요. 자, 그런데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핸들에 손을 올려놓는 방식이에요. 살짝 올려놓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나 손목의 피로도가 그 꽉 잡는 것보다 적어요. 그래서 장시간 운전에 유리합니다. 자, 그리고 그 배달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많이 생겨요.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브레이크 반응이 빨라요. 여기 움켜쥐고 있다가 브레이크 잡으려고 이 손을 피면 이 레버를 당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근데 항상 이 손가락이 레버에 이렇게 있으면 바로 당길 수가 있어요. 브레이크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위급 상황 시에 또 생명을 또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. 이럴 때 이제 0.1초가 중요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토시를 장착했을 때 토시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이 토시에 걸리적거리거든요. 그 손 모양이 항상 이렇게 돼 있으면은 브레이크 잡을 때 간섭이 없겠죠. 그런데 움켜 잡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간섭이 생깁니다. 요게 적응이 되면 이 손이 안정감을 좀 느끼게 될 거예요. 영업용 뛰시는 분들이 요걸 이제 참고하면 좋고
뭐 레저나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겨울에 토시 달고 뭐 운행할 일도 없고, 그리고 뭐 그렇게 위급 상황이 많이 발생될 확률도 적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로 핸들을 잡으면 되는데, 이렇게 배달 일을 장시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 겨울에 토시를 장착했을 때 이제 유리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지법은 뭐 그 트랙에서 타는 그런 파지법이 아니고, 요건 이제 일반 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할 때 사용되는 포지션으로 쓸만합니다. 한 20-30년 정도 이 바닥에서 이 도로에서 구르신 분들은 요게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핸들 파지법은 본인이 어색하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잘못하다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본인한테 가장 맞는 그런 파지법을 연구를 하세요. 왜 그러냐면 손의 크기도 다르고 손가락의 길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.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손도 크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, 손 작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하기가 또 힘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들 파지법은 본인 손 모양에도 맞아야 돼요. 가장 편한 파지법을 본인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영업은, 그 영업 뛰시는 분들은 이제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 봐라. 요 정도로 그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파지법이 뭐 100%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토바이 핸들 파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는데, 그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이 핸들 파지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